66페이지 맨 밑에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고 나오죠. 그 토지 부담률이 왜 농림지역의 땅을 밀고 도시로 바꾸잖아요. 그러면 도로도 확장하고 도로 만들고 초등학교 부지 만들고 시청 청사 부지 만들고 그러죠? 뭐를 얼마 잘 먹는지 학원에서 뷔페 식당 냄새가 나요. 나도 다양한 음식을 먹으니까 뷔페 식당 온 것 같아. 식당 준비됐나요? 강의 들을 준비?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도로 부지 등으로 제공하는 비율을 말해요. 그래서 맨 하단 박스 보면은 1.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 초과하지 말해요? 50%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해당 환지계획구역 특성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고 60%.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. 또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이상 동의하면 3분의 60%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. 자, 일단 다시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땅 주인들한테 공공용지로 제공하라는 거예요. 얼마 넘지 마라? 50%. 지정권자 인정하면 50% 넘을 수도 있고, 그래서 60% 넘는 경우도 있죠. 동의 얼마 얻으면? 예전엔 전원동의였거든요. 전부는 3분의 2만 이상만 동의하면 60% 넘게 정할 수도 있다. 토지 부담률이 높으면 단순히 얘기하면 내가 가진 땅보다 토지 부담률 40%를 할게요. 내 가진 땅이 100평이면 40평 떼어서 60평만 받는 60평. 토지 부담률이 50%다. 절반만 받는 거예요. 그 대신 토지 부담률이 높으면 내가 환지받는 땅은 이렇게 작게 받겠지만 도시 기능은 좋아져요. 도로가 4차선이 5차선, 6차선 될 수 있고 공원이 하나가 2개 될 수 있고 평당 가치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농림지역을 밀고 도시로 맞게 하려면 도로도 신설하고 또 시청 청사부지 만들고 동사무소 초등학교 부지 다 조성하잖아요. 그때 제공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근본적으로 얼마 넘지 마라? 50%.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고? 60%. 3분 이상 동의하면 60% 넘을 수도 있다. 그러면 토지 부담률을 구하시오 하는 숫자가 나오는 객관신문이 나오면 뒤에 꼬랑지가 없어요. 지정권자가 인정했음, 3분의 2 동의했음이란 말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그러면 50% 넘는 건 다 틀렸죠. 보나마나. 그러죠? 그렇지, 뭘. 50% 초과할 수 없다. 그러니까 토지 부담률을 55%다, 60%다, 65% 3개 나왔다. 다 틀렸죠. 안 봐도 되지. 그러죠? 그 다음 50% 아니면 45%, 40% 이 중에 하나겠지.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전체 면적이 분모로 간잖아요. 그렇죠. 공식이. 그래서 환지계획구역 면적이 분모로 가고 분자가 보류주량 하는. 이 2개만 외우면 되는 거야. 전체 면적이 밑에 가요. 밑에 게 분모인지는 알잖아요. 위에 게 분자. 그러죠? 정말 제가 개론 강의해야 돼. 개론. 깔끔하게 막 찬찬히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춰서 야가 분모고요, 얘가 분자고요, 분모 분자 더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, 이렇게. 그래서 전체 면적은 환지계획구 전체 면적이 밑에, 보류지가 위에. 그리고 공통적으로 위아래 전부 다 시행자가 가진 땅, 시행자에게 들어가는 공공용지 이런 말 나오잖아요. 시행자가 가진 땅 이란 말 나오면 공통으로 빼버리면 돼요. 자, 오른쪽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환지계획구역 면적이 20만이래요. 보류지가 12만이래요. 자, 20만 분의 12만으로 해요. 일단 공식을. 빼기 둘 다 얼마? 4만. 그러면 16만 분의 8만. 그러죠? 그러면 자, 분자가 분모에 얼마가 된 거예요? 2배가. 2배라 가는 그걸 2배라. 50%가 된 거잖아요. 토지 부담률은 얼마 제공했다? 50%. 자, 전체 면적이 밑에 가는 거예요. 분자가 위로 가고 공통으로 시행자 가진 땅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. 이게 처음 나온 문제였어요. 맨 처음 나온 문제, 기출문제.
그 다음에 나온 기출문제가 40%, 그 다음 나온 기출문제는 45%가 답이었거든요. 자, 다시 한번 토지 부담률 구하라 그러면 전체 면적이 분모로 환지 계획 구역 면적 분의 보류지 두 개만 알면 돼요. 근데 뭐 어떤 복잡한 문제는 막 채비지 면적 다 들어가거든. 다 필요 없어 그거. 그리고 공통 위아래 공통으로 시행자가 가진 땅을 빼주자 이렇게. 뭐 이 정도 반복해서 외우겠죠? 자, 밑에 환지 예정지 있나요? 답을 가르쳐 줄게요. 여러분 저 환지 예정지 나면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. 환지 계획 인가받고 그대로 공사에서 환지 처분하는 게 순리입니다. 공사 도중에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. 자, 예정지 지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임의적 사항이에요. 자, 그러면 일부 공사가 끝났어.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 머릿속에는 최종 환지 처분은 전부 다 끝나야 환지 처분합니다. 환지 처분을 해야 나의 땅이 되잖아요. 공사 일부가 끝났습니다. 일부가 끝났으니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전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. 그러면 얘를 보류주로 정했다 치고 A가 이 땅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. 자, 이건 이 땅 받을 땅인데 이 부분 공사 끝났네. 그러면 예정을 해줘요. 환지 예정지 나오죠? 그러면 예정지는 근본 목적이 한 가지예요. 예정받은 땅에 가서 너 옛날 종전 땅처럼 마음대로 이 땅을 뭐 하라고? 그러죠. 예정받은 땅에 가서 뭐 하라고? 사용 수익을 미리 하라고. 언제까지? 환지처분 공고일까지. 환지처분 할 때까지.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환지처분의 효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지 지정의 효력은요, 공사 도중에 예정지 지정했지요. 그 효력 발생일부터 언제까지만이라고?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. 다음 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. 예정지 지정을 했죠? 그럼 예정지에 가서 원래 내 땅처럼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고? 사용수익 언제까지?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. 그럼 예정지에 가서 사용수익을 하니 A는 원래는 이 땅 가지고 있었지요. 요 정도 위치를 가졌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. 그러면 이 옆에 땅을 예정받았으니 종전 옛날 땅은 내 것처럼 사용수익하면 될까요? 그럼 이중인데? 그래서 예정지에 가서 사용수익하고 종전 땅은 더 이상 사용수익할 수 없다. 그런데 예정받은 땅이라도 예정지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수익만 하지 이 땅의 처분권까지는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. 환지처분 받아야 되니까. 그러니까 이제 예정지 지정을 받았다면 A는 예정지에서 사용수익하고 종전 땅은 사용수익할 수 없다.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없어지는 거지. 처분권도 없어져요? 그래도 종전 토지의 처분권은 남아 있는 거라. 여기까지 이해가요? 그래서 환지 예정지에 객관식 시험 나오면 예정지 지정을 받은 자는 예정지의 소유권 취득한다.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다.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된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물권 변동이 있을까 없을까? 없지. 사용 수익만 하게 하는 거예요.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예정지 지정은 예정지에 가서 뭐 하라고? 사용 수익 미리 하라고. 굳이 불안정하게 전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.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없고 예정받은 땅이라도 처분권까지는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정지 지정을 받았죠? 그 사람은 종전 땅은 사용 수익을 못하지만 처분권은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어요. 여기까지 오케이? 그 다음 종전 땅에 임차권자가 있을 수 있지요. 계약기간 남았는데 땅 주인이 옆에 땅으로 예정받아 버렸지. 그럼 종전 땅에 있던 임차권자는 예정받은 땅에 가서 임차권자로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야지 종전 땅은 사용 수익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옛날 땅보다 예정받은 땅에 가서 사용해 보니까 조건이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이때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가 나와요. 임대료 등의 증감 청구 60일 내 하라고. 자, 다시 한번. 원래는
예정지라는 건 없는 겁니다.